네, 이젠 주요 기업들,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부터 확인합니다. 네, 화제의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소액 주주수가 500만 명을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심우재 전문가님,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힘을 보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삼성전자 이제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소액 주주가 이제 516만 명으로 집계됐고요. 특히 이제 6개월 전 대비해서 또 이제 91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 발행 주식 수의 또 68%를 소액 주주가 보유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작년 7월 달에 거의 이제 9만 원 조금 못 가게 8만 원 후반대에서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이제 5만 원 언저리까지 이제 40% 정도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점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도 보니까 삼성전자가 상당히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을 또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좀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당초 3분기 회복을 기대를 했지만은 미국의 샌디스크와 중국의 이제 YMTC가 4월부터 이제 가격을 10% 정도 인상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디램 가격도 이제 한 달 새 6% 넘게 오르면서 이제 AI 분야뿐만 아니라 기존에 안 좋았던 그 레거시 부분의 회복이 당초보다 좀 빠르게 좀 진행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이제 가격 그 인상 반영이 이제 2분기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또 1분기는 또 계절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는 조금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 특히 이제 하반기까지 갈수록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TSMC가 엔비디아와 AMD 등에게 인텔에 대한 인텔 파운드리에 대한 공동 투자에 대한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더 고립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그 2020년도 17%였는데 작년 말에는 거의 8.1%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일탈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MC와의 기술 격차로 인한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은 조금 힘들다. 하지만은 자 올해 말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4세대 4나노 공정을 강화하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이제 부활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고객사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 어떤 눈높이는 조금 낮추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로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있겠죠.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게 되는 것.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퀄 테스트 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달 실적 발표회에서 이제 1분기 말, 즉 이달 말까지 HBM3E에서 이제 8단 제품을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네. 자, 엔비디아가 이제 3월 10일 날 삼성전자를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초 실사 이후에 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HBM3E의 퀄 테스트 준비를 위한 방문이 아니냐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E 8단뿐만 아니라 상반기까지 이제 12단까지 공급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 말까지 내년도에 그 HBM 공급량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말까지 삼성전자가 이런 신규 공급사 명단에 오를지 좀 주목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언론 기사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언론 기사보다는 어떤 회사 측의 공식적인 발표를 믿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반도체 수장도 영입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무언가 더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삼성전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까지 의견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이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HBM 부분에서는 이제 경쟁사였던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이 이제 비해서 이제 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안 좋았던 기존의 레거시 여팡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전개가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PBR 저점, 이제 PBR이 0.9배 수준이었는데요. 자, 올해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그 주당 순자산, 즉 BPS가 6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5만 5천 원 이하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프리한, 리스크가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이하에서는 무조건 좀 분할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엔 이상민 전문가와 함께 화제 기업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 로템입니다. 뭐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최근 유럽 방위비 증액수의 기대감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방위비 또한 동맹국들한테서 이제 다 걷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자 좀 이제 군비를 좀 이제 늘리면서 이렇게 무기를 수입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국면에 있어서 나토의 회원국들이 유독 좀 국방비를 좀 증액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특히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이 방산에 대한 그런 수입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방산업계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로템의 K2 전차, 이게 굉장히 폴란드에 좀 핫한 그런 방산 무기로 좀 이제 채택이 되고 떠오르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유럽에서 이 정도의 구매력이 나온다면 다른 글로벌 다른 국가들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커지면서 구매력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주 모멘텀을 좀 짚어볼까요? 대규모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죠. 네, 일단은 이제 K2 전차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일단 가장 궁극적으로 좀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차 계약을 하고 나서 좀 2차 계약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지연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폴란드의 그 2차 그 수주에 대한 그런 계약이 좀 이제 임박이 되었다라고 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1차 계약 금액이 거의 한 4조 5천억 정도였는데 네. 이번에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집중을 하신다면 아마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수주 잔고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키워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산주 흐름을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뭐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올해 주도주로 방산주가 등극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도주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어떻게 보면 단순한 테마성이라는 성격을 넘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일단 단순 테마주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가격 등락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주가 변동성이 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등락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하면 꾸준하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를 보시면 군비를 확장하는 그런 트렌드로서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미국 대통령 있는 이상은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좀 이제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방산 무기들을 보시면 뭐 K2 전차 그다음에 뭐 하나에서 만드는 K9 자주포 그다음에 뭐 FA50 그다음에 뭐 전투기 뭐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보시면
일단은 수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국방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늘려가지고 첨단 무기를 계속 개발하려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테마성 변동성이 아니라 이 정도 뭔가 확실하게 성과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면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로 주도주성의 그런 강한 상승 랠리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현대 로템의 접근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더 유리할지 한번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워낙 많이 또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꼼꼼한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이상민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이제 지금도 주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타는 말에 이렇게 바로 올라타기보다는 이게 또 살짝 밀리는 흐름에서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크게 밀리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한 9만 원대에서 한 8만 원대 좀 이제 지금으로부터 좀 눌리는 그 수준에서 한번 공략을 해 보시는 것이 좀 이제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현대 로템 확인하셨고요. 다음 화제 기업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기업 T-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대규모 로봇, 또 물류 자동화 시장 공략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어떤 MOU 체결이었는지 관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제 양사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로봇 기술력과 그다음에 이제 T-로보틱스의 중대형 자율 이동 로봇 개발 경험을 결합해서 이제 고객 맞춤형 로봇 솔루션을 공동 개발할 계획인데요. 그 T-로보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그 자동화 공정 경험 그리고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플랫폼 기술이 결합되면서 이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이 소식으로 이제 지난주 화요일 3월 11일 날 상한가를 치고 거의 한 70% 정도 단기 급등한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경은 물류 자동화 기술에 대한 상당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쪽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어느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물류 자동화 기술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상용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개발 중인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내에는 그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라든가 BMW, 벤츠 같은 업체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 같은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도 지금 모두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는 AGI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오픈 AI의 CEO죠. 샘 올트먼도 앞으로 10년 안에 인간과 맞먹는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로봇 기술에 대한 활용도는 엄청 더 확장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AGI는 이제 그 로봇이 이제 단순히 어떤 프로그래밍된 그런 작업을 뛰어넘어서 이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의 효율성과 적응성을 크게 향상을 시키고요. 또 다양한 산업의 또 혁신을 촉진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GI 기반 로봇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생산 효율성을 좀 높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화된 공정을 통해서 품질 관리 그리고 공정 최적화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의료 로봇이 이제 환자 치료를 개인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비스 로봇이 또 인간과 더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T-로보틱스, 많은 분들이 로봇 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실 법합니다. 전략까지 잡아볼까요? 네, 이 로봇 업체들은 사실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도 높고 사실 유망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또 제대로 실적을 내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거나 그런 시기에는 또 밸류에이션 논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연초에 급등을 한 상태고요. 또 3월 말부터는 또 전 종목 공매도 제도가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에 대한 접근은 어떤 그 단순 테마 그런 걸 떠나서 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커서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그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또는 이제 또 로봇에서의 또 가장 중요한 또 기술이 또 액추에이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특화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 시에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제 기업들 세 번째 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화면 보시죠. 자, 이번엔 동진 세미캠입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이네요. 어떤 분야에서 강점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소개 들어볼까요? 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V용 포토 레지스트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토 레지스트가 뭐냐? 이 EUV 공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칩에다가 반도체 칩을 이 포토 레지스트를 발라서 조금 더 회로를 잘 그리게 하는 그런 이제 감광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바로 동진 세미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3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좀 이제 쓰이는 핵심 소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시대다 그다음에 뭐다 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성능 개선이 굉장히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EUV용 포토 레지스트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그런 확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 포토레지스트 시장이 대부분 일본에서 거의 시장 점유율을 거의 한 80~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요 시장을 좀 우리나라의 국산화를 좀 이제 성공시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회사들과 좀 협력을 하면서 매출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TSMC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그런 회사들과도 좀 이제 첨단 공정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필수적인 파트너사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토 레지스트의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수출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한 동진 세미캠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접근을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취하는 게 더 가능하다 보시는지 그런 부분들 투자적인 부분들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동진 세미캠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서 좀 이제 괜찮은 흐름이 나오다가 작년 한 하반기쯤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좀 이상하게 많지 좀 이제 과대 낙폭이 나온 구간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 들고 공매도의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9,000원대 구간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이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 업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반도체 쪽 업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심을 이야기를 해봤죠. 이렇게 된다면 이런 온기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네,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좀 이제 반등한다라는 이야기를 아까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기대감으로써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또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라든지 또는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또는 전기차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다 반도체가 쓰일 것이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사의
이 가동률이 또 늘어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원익 IPS라든지 그런 이제 소장 기업들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무제 이상민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주식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양지하시고 항상 본인의 원칙에 맞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